저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쭉 분석 사이클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TLT, TF 그리고 이 미국 채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미국 금리나 9월달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채권 금리 낙폭이 현재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와 수익률은 여기관계인 거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 지난번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의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으며, 이 고점부에 상당히 많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리나 한 번의 사이클을 보고 접근하자, 자,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현재 채권 금리의 낙폭이 금리나 전망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는 모멘텀 구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강세가 이제 마지막 사이클을 남기고 있고, 이번에 하단부 도달하게 되면은 채권 금리나 사이클 끝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근데 과거와 현재는 조금 많이 다르게 봐야 됩니다. 과거 경기 침체에서는 이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내년까지 이제 주요 IB에서도 150bp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실상 이거는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해봐야 75bp까지의 금리 인하이고, 이번에 전 한 차례 50bp까지의 금리 인하에서 이제 끝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구간 조금 남은 상황이고, 채권 시장 현재 내년도까지 기대감에 따라서 가격이 선는 반영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마지막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채권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모든 방향을 다 적중을 시켰습니다. 지난 작년 이 고점이 나왔을 때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왔고, 이 당시부터 마이너스 50% 넘는 폭락이 나온 구간에서는 반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구간, 말씀드린 구간에서 이 레벨까지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약세 시장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조금 빠른 금리를 보다가 관점을 수정하면서 종료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라보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나오는 불구하고 제가 괜찮다, 우리가 우려할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으며, 1차적인 강세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 2차적인 강세가 나오면서 여기서 끝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썸네일이에요. 이제 시작하려는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저는 반면에 바닥에서 알려드렸고 마지막 강세에 이제 종료를 하려는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끊어버리는, 이제 다이빙을 뛰려는 이런 투자자들도 보이고, 이제 수영 뒤에서 쫓아오는 투자자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바닥을 잡았고 마지막 강세를 향해서 저병 이제 한 3번만 더 이렇게 휘저으면은 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번 정도 딱 휘저으면은 끝나는 사이클이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침체와 다른 이유,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해요. TLT와 TF 같은 경우 이 레버리지 3배죠. 이거는 현재 마지막 사이클을 밟고 있으며, 이 추세적인 금리 인하는 이번이 아니라 향후 한 2년 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드릴까 합니다.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이상의 확률이 36%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25bp 금리 인하는 6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침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이 같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도 정확히 나와주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경제가 현재 침체되고 있다는 신호들, 현재 연체가 올라가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태하고, 또한 주식시장 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침체를 넘어선 금융 위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볼 장세이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기를 대비해야 되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과거와 위기가 나타나고 경기가 침체했던 해당 시기에서는 이 금리를 보시면 이 6%대 기준금리에서 정책금리에서 1%대까지 무려 2년간의 이런 사이클에 거쳐서 5%대 금리 인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면은 채권 투자하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거죠. 침체가 발생되면은 채권 정말 기회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 직전의 금리보다 이제 발생된 이후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 경로로 접어들면서 이제 제로 금리 수준의 금리 인하까지 되게 됐어요. 그래서 75bp의 금리 인하를 했더라.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고금리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한 폭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정책금리가 5.5에서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이렇게 대폭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물가가 현재 상승하고 있어요. 이 물가가 전혀 잡히지 않았고 현재 통화량은 더욱더 풀리고 있으며 이제 금리 인하 되면은 물가를 억눌렀던 게 다시 촉발될 위험이 보입니다. 과거 2008년, 2009년 이 당시 보면요. 2009년에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데이터가 굉장히 1%에서 2%대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반면에 실업률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경기 부양 조치를 이렇게 실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2020년대 이 장세에서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실시했던 건 왜 실업률이 대폭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 현재 인플레이션이 처리가 되고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러면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반등 흐름을 그리고 있으며 샴의 법칙, 샴의 룰이 다시 한번 작동하는 과정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현재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001년 이 당시에서도 이제 물가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낮은 물가로 인해서 우리가 금리 하단을 낮출 수 있는 이런 현상들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과거엔 통화량이 제약적으로 풀리면서 신용 경색이 왔었고 현재는 현대 통화 이론에 기반해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현재 QT 테이퍼링 속에서도 함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한 번에서 두 차례 금리 인하와 함께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대비를 하고 현재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 금리 시세는 신고가 흐름을 다시 한번 재차 밟으려는 양상이 있고 이제 국제 금리 시세가 신고가를 보통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신용 경색이 나타나는 등 이런 현상들이 동반이 되었더라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장단기 벽자 해소 현재 나왔고 이제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경제 위기가 따랐더라 이런 부분들 샴의 룰과 함께 생각을 해볼 시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장단기 금역전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 있고요. 이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추세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결국 현재 채권 발행 시장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대선발 유동성 증가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 이런 정책들까지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에 이 미국 국채를 누가 매수해주냐 이게 정말 큰 문제일 걸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미국의 운용사들이 채권을 매입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지만 이게 응찰률 하락이 코로나 직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 장기화가 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채권 금리 상단을 결국 올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런 사이클 현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TMF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 매물대 소화 구간이에요. 이렇게 소화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재차 한번 강세로 이렇게 튀어오르고 이제 금리 인하 실질적으로 9월달 딱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더라. 보통 하방 꺾일 때도 어느 정도 매물도에 행보하다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이 상단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무리를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봐야 될 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단 레벨에서 알려드렸고 이 구간부터 현재까지만도 이번 사이클에서 27%대 나오고 있고요. 이 고점까지 가면은 56%의 상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축하드리겠고요. 자, 현재 제가 채권 사이클을 같이 보고 있지만 제가 결국 메인 시장은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 다음번 불장 서비스를 현재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데이터, 시황 분석, 장세별 알트코인 선정과 3년대 알트코인 타점 분석, 월 1회 영상 제공까지 해서 월 10만원 금액으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의는 제 개인 연락처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요. 제가 일단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 채권뿐만 아니라 금은 최저점 바닥 분석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금값만 현재까지 50% 상승이 2년 동안 발생이 되었더라.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0% 상승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적중한 방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채권은 아마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까지 해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영을 할 때 똑같아요.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이 스타트가 나중에 시작하면은 뒤처지게 되죠. 그래서 신호를 주었을 때 정확하게 적기에 스타트를 끊어야지 늦게 스타트하면은 결국에 뒤처지는 투자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바닥을 잡아갖고 사이클이 시작하는 마지막이 최대한 바닥을 잡아서 고점에 파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머리는 못 팔더라도 어깨는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잡아서 어깨에 팔거나 머리에 팔면은 그게 뭐죠? 투자자고, 이제 어깨에 사서 머리에 팔려는 거는 단타 투기꾼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